네, 안녕하세요. 위너스 리더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서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장갑을 껴서, 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들을 EDC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이 약자가 아닌데 저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의 약자로 EDC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일까? 그래서 이 PPT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니까 선물, 그리고 파티, 또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또 뭐가 생각나세요? 그리고 기쁨, 그쵸? 그리고 감사, 또 나눔, 사랑, 그리고 축복. 이런 좋은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EDC라고 부르는구나라는 게 저한테 느껴진 거죠. 그런데 제가 이 PPT에 나온 이 글들을 보면서 사실은 아메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제가 얻은 것들이 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뭔가 이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저한테 떠오르는 것은 무엇보다 그저 감사한 삶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 빼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EDC가 돼서 파운더스 EDC가 돼서 혹은 지금 서은혜 리더님 뭐가 가장 좋으세요라고 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지금의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의 제가 좋은 이 감사한 마음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차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메이 사업에서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지금의 내가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메이에서 많이 들으시죠. 자유, 가족, 희망, 보상. 네, 이 네 가지를 이 안에서 듣고 느끼고 사실 보상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넘겨보니까 제일 먼저 저도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중에 그 많은 것들이 그 네 가지가 저한테 한꺼번에 선물처럼 왔는데 조금씩 나눠보니까 먼저 재정이 다 해결이 됐더라고요. 뭐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재정이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어쩌면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은 건 대단한 재정을 떠나서 누군가랑 밥을 먹을 때 밥값을 고민하지 않는 거. 커피값 고민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파트너들이나 누군가한테 선물할 때 선물값을 고민하지 않는 거. 사실 지난 과거에는 고민했거든요. 밥값도 때로는 염려가 될 때도 있었거든요. 많이 같이 먹거나 이러면.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너무 자유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얻었던 또 하나의 자유는 연봉을 제가 결정하잖아요. 나의 연봉을 내가 결정하는 삶. 이게 저한테 정말 어쩌면 이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재정 때문에 시작한 아메인데요. 물론 지금은 핀업을 하면서 저의 Y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중에 남편과 아이가 떠올랐어요. 저희 남편은 아시다시피 지금 20년 공무원 퇴직을 했고요. 지금 아주 여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글도 쓰고 칼럼도 쓰고 대학교 강의도 나가고 아주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남편이 뭔가 선거 관련돼서 일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빠 혹시라도 오빠가 원하고 오빠가 생각했던 일이 있다면 연봉이나 어떤 그런 돈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거나 어떤 내 주관을 흔들리지 말라고. 주관을 가졌던 걸 정말 소신껏 해. 오빠가 원하는 일을 소신껏 하고 오라 그랬어요. 재정은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삶. 내가 불과 아메이를 만난 지 지금 5년 12개월 차죠. 그러니까 거의 6년쯤 됐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희 남편은 시간이 그래도 많죠. 같이 저랑 아메이 사업 도와주면서 또 오빠의 일을 하면서 남편의 일을 하면서 또 아이와 함께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도 제가 아이 키울 때 우리 아이 좀 좋은 학교 보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아메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크리스찬 스쿨 보내고 싶다. 근데 그때는 제가 플래티늄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될 때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러고 싶다 소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는 크리스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저는 어쩌면 요즘 시간이 흐르고 아메이 사업의 연차가 깊어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감사하게 사랑으로 키워주신 거. 특별히 넉넉하고 부잣집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 자라서 제가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한 거죠. 그런데 정말 제가 아메 안 했으면 올해 7월 달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아빠랑 엄마랑 저희가 지냈던 예쁜, 그래도 정말 저희 손이 많이 간 주택이 있어요. 근데 그 주택을 이제 팔고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한 거죠. 근데 저희 아빠의 마음은 그걸 팔고 싶지 않으신 거죠. 아빠는 아파트가 별 마음에 들어 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런데 차마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그걸 내놓고 아파트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저는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가 그 집을 좀 그리워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7개월이 지났어요. 작년 1월에 올해 1월에 내놨는데 7개월이 지나도 그 집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얘기 듣고 제가 그럼 내가 산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뭐 전세 끼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집 팔지 말라고 내가 살게 제가 산 거예요. 제가 사면서 아빠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아빠 그 집을 별장처럼 쓰세요. 누가 언제든지 아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라고 제가 말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아빠랑 엄마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쩌면 그 벅참을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큰 감사였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그래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기쁨을 한번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았고, 결국 아빠는, 아파트에서 그 집으로 다시 이사를 하셨어요.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뭐길래, 내가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시작했던 그냥 나의 재정, 우리 가정, 우리 남편과 아이와 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수입이 끊기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정말 그냥 사이드 수입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 내 인생을 넘어서 남편과 아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까지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파트너죠. 저희 앞에도 김용 리더님 스피치 했지만 저희 정말 저희 팀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 분들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뀌는 걸 제가 볼 때마다 이건 정말 감사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을까? 나만 잘 돼도 감사한데 같이 잘 되고 같이 나누고. 제가 정말 아메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스피치를 이 앞에서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저는 100% 확신을 해요. 여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넘어서 나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에서도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들만 잘 되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막 주변을 돌봐보고 그러지 못했고 그냥 나도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분도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에게 부담 가지 않는 선을 유지하고 사는 게 옳다고 믿었던 사람인데요. 아메이에 와서 이렇게 부모님, 아이, 또 심지어 파트너의 파트너,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후원할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저에게 어떤 대상이 되고 품어야 될 사람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나눠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컴패션을 통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나눔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제가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흘려보내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 정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가진 그리고 제가 받은 보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 그런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감사를 느낄 때까지 6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저도 그냥 이 사업을 하면서 마냥 좋았고, 마냥 편했고, 마냥 쉬워서 이렇게 온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늘 고민했던 게 하나 있다면,
밸런스, 워라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2년 8개월은 밸런스라는 게 없었고요. 오히려 밸런스가 아니라 늘 초이스를 선택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선택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를 끊임없이. 근데 저는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워라밸 혹은 삶의 밸런스는 제가 많은 책과 여러 가지 음원과 영상을 다 들어보고 또 저의 삶과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한 분야의 어떤 일이 나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 그리고 내 이후로도 대대손손 선한 영향력을 뿜어주려면 최소한 5년 정도는 밸런스가 없어야 되더라고요. 모두가 하는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고3 아이들이 고3 3년만 집중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밸런스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의대생들이 의사 전문의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의대에 가기 전까지 또 의대생이 되어서도 전문의 따기까지는 정말 밸런스가 없죠. 왜냐하면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내가 성취할 때까지는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초이스를 하면 그 일이 완성된 후에는 엄청난 밸런스가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어쩌면 비밀 같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안에서 저 혼자였다면 분명히 밸런스도 깨지고 이상한 초이스를 했을 것 같은데요. 위너스 안에서 정말 좋은 시스템 안에서 균형 있게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제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딱 잡아주셔서 제가 정말 2년 8개월을 진짜 집중했었던 것 같거든요. 집중, 초집중을 했었어요. 정말 자나깨나 눈을 뜨나 감으나 늘 아메이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건 도전하니까 그런 에너지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의 삶이 그때 그 초집중 이후로 저의 지금까지 이렇게 삶이 이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기한데 오늘부로 제가 보니까 지중해 크루즈까지 2년 8개월이 남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지중해 크루즈를 다이아몬드로 가실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위너스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수석을 외치잖아요. 에브리데이 EDC 수석. 그것까지도 마음에 품으신다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좋은 밸런스, 워라밸을 내가 누리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좋은 초이스를 하면서 그 밸런스를 향해서 가시는 게 정말 멋진 삶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런 초이스를 계속 잘하고 밸런스를 맞춰 가다 보니까요, 이런 법칙이 저희 삶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끌어당김의 법칙, 복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뭔가 봤더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5천만 원을 3년 동안 벌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계산을 하냐면 5천만 원 나누기 3년. 그죠? 3년에서 1년 동안 얼마를 벌어야 될까를 계산을 하고 그걸 또 12달로 나눠서 그럼 매달 내가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지레 겁먹고 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건 내가 좋은 에너지와 긍정의 에너지와 우리 요즘 외치는 된다 할 수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요. 5천만 원을 목표로 했지만 우선 1,000만 원을 도전하는 거예요. 작은 목표죠. 조금 작게 잡아서 그걸 도전하죠.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1,000만 원이 모아진 다음에 내가 노력하는 에너지와 그 1,000만 원의 에너지가 나머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요. 내가 아까 이 5천만 원을 36개월로 나눈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떤 핀을 이야기하고 도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만큼 내가 해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요. 좀 목표를 작게 자르신 다음에 그 도전을 하시면 내가 하는 도전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나머지 큰 도전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게 끌어당겨지면 에너지가 커졌죠. 그럼 그때부터는 복리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내가 조그만 도전을 할 때 그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도전할 때는요, 아주 이 전체를 휘감는 에너지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영표 선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 A4 용지의 두께는 보통 0.1mm예요. 근데 이 A4 용지를 제가 이렇게 접어요. 한 번, 두 번, 또 세 번 접어요. 30번 접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높이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73km가 돼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죠. 제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축구에 100가지라는 기술이 있고 A라는 어떤 선수는 B라는 선수보다 51가지의 기술이 좋아요. 그리고 B라는 선수는 A라는 선수보다 기술이 49가지가 좋아요. 49가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가 연봉이 만약에 3,200만 원이다. 그러면 A라는 선수는 한 얼마를 받아야 공평할까요?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51가지가 더 좋은 선수는 한 연봉이 한 3,400만 원 혹은 3,600만 원 정도 받으면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에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1가지의 기술을 가진 선수의 연봉이 3억인 거예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3억을 줬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프로에서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30번을 잡으면 1073kg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복리의 법칙이 숨어 있어요. 노력의 복리의 법칙. 중요한 것은 30번이 아니라 한 번 더 31번을 적으면요. 어떻게 되죠? 2000kg가 넘어가요. 30번과 31번의 차이는 한 번의 차이가 아니에요. 1000kg와 2000kg의 차이예요. 접으면 접을수록 그 배 이상이 차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노력의 복리의 법칙이고 한 번 더라는 법칙인데 이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 30번에서 멈출 수 있어요? 멈추면 바보예요. 32번에서 멈출 수 있어요? 멈추면 바보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배가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노력을 멈추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법칙을 몰라서 노력을 멈춰버려요. 30번과 31번은 한 번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30번과 31번은 30번이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 32번은 뭐냐? 31번이 또 한 번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한 번 더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한 번 더는 퀄리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한 번 더에 만약에 노력에서 오는 엄청난 것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노력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크고 신비한 것들을 직접 저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보셨죠? 그래서 저도 이분의 저희 배영주 리더님이 에이펙 강의 때 올려주신 영상이셨어요.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나 많은 공감을 했거든요. 우리가 작은 도전이 쌓인 후에 내가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2번도 아니고요. 한 번 더 도전하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위너스 리더님들이, 제가 누린 이 감사를 또 이 감동을 모두가 누린다면 그리고 모두가 느끼신다면 이 에너지와 파장이 어마어마할까요?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세상이 빛이 되실 거라고 우리 위너스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리더님들이 모여서 정말 선한 영향력이 가득한 그룹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뭐 시를 읽는 사람은 아닌데요. 어느 날 음식점에서 이 문구를 보고 제가 나 하나 꽃피어 라는 글을 보고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전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조동아 시인의 글인데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건 아니겠느냐. 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나 하나의 도전, 그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있겠어. 내가 뭔가 하나 나눔을 하거나 내가 뭔가 결심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 별거 아닐 거야가 아니더라고요, 리더님.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작은 불꽃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여러 명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빨간 불을 지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곧 2022년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정말 내가 산을 불태울 거라는 마음으로 가장 예쁘고 빨간 꽃이 될 거라는 마음으로 힘내셔서 우리 결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셨던 모든 도전을 성취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리더님들 모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